제16강 노인의 복약과 질병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약과 질병 예방은 신체 지원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약 복용과 질병 예방은 약 복용은 가루약, 알약, 물약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약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연고와 안약에 대해서 그리고 의치, 귀약,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부작용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약과 관련돼서는 다 살펴볼 거예요. 약 복용은 가루약, 알약, 물약이 있습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이나 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조금씩 흡입시킵니다. 주사기는 바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요,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숟가락이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조금씩 흡입시킵니다. 가루약은. 알약, 알이죠. 알약은 약 뚜껑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안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청결, 안전, 위생. 그래서 이게 위생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오염 예방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물약도요. 약병 뚜껑이 위로 가는 거, 약병 뚜껑이 위로 가게끔 하는 것도 오염 예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입구와 맞닿는 것이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바닥에 가지 않고 위로 가도록 하는 거. 이거 오염 예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량컵은 눈높이를 보고서 물약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물약 양을 계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약 복용은 가루약, 알약, 물약이 있고요. 가루약은 숟가락이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조금씩 흡입시키고요. 알약은 약 뚜껑으로 옮기고 많으면 2, 3회 나누어 투약합니다. 그 다음에 물약은 약병 뚜껑이 위로 계량컵 눈높이를 맞춰서 물약을 투약시키는 겁니다.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우유에 섞어 같이 먹게 한다. 2. 숟가락에 물과 가루약을 녹여서 먹게 한다. 3.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 먹기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 물에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많이 먹지 않는다. 자, 숟가락에 물과 가루약을 녹여서 먹게 하는 겁니다. 가루약은. 그래서 숟가락, 주사기, 가루약은 숟가락, 주사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루약은 숟가락, 주사기.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넣어 먹인다. 2. 캡슐은 벗겨서 가루만 먹인다. 3.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기울여 따른다. 4. 알약은 약병에서 손바닥에 덜어 먹인다. 5.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알약에 대한 거죠? 5번이죠.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알약은 자, 어떻게 해요? 약뚜껑으로 옮기고 약뚜껑 그리고 두세 번. 자, 알약은 뭐예요? 약뚜껑 두세 번. 손바닥으로 아니고 약뚜껑. 물약을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 먹여야 하고 용기째 입으로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1.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2.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3. 냄새를 확인할 수 없어서 4. 약물을 혼합할 수 없어서 5.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항상 기본은 안전 청결.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오염 예방이에요. 그래서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입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침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적은 용량의 물약을 대상자 입안에 정확하게 투여할 때 사용하는 준비 물품은 1. 컵 2. 빨대 3. 숟가락 4. 약뚜껑 5. 주사기. 주사기죠? 여기에서 주사기는 바늘을 뺀 주사기입니다.
용량이 적은 물약을 대상자에게 주입하는 데 적절한 기구는 1. 빨대, 2. 물컵, 3. 숟가락, 4. 약병 뚜껑, 5.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 복용을 멈춘다. 2. 치아 착색에 염려되는 물약은 숟가락으로 먹인다. 3. 안약 투약 후에는 안구로 움직이게 한다. 4. 안연고 투약 후에는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5. 용량이 적은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투여한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금식인 경우에는 혈압약은 투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 착색에 염려되는 물약은 빨대로 먹이면 됩니다. 빨대. 그 다음에 투약 후에 안구를 움직이는 것은 안연고예요. 연고. 눈에 넣는 연고고요. 그거는 안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은 물약인데 물약을 눈에 넣은 후에는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줘서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비루관을 통해 가볍게 눌러줘서. 물약을 따르기 전에 물약을 흔들어 줘야 하는 이유는 1. 거품을 내기 위하여 2. 변질을 막기 위하여 3. 농도를 맞추기 위하여 4. 온도를 맞추기 위하여 5. 노폐물을 없애기 위하여. 농도를 맞추기 위하여 따르기 전에 물약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물약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충분히 흔들어준다. 2. 뚜껑 안쪽의 아래를 향하게 놓는다. 3. 남은 약은 다시 부어 넣는다. 4.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 약 용량이 적을 때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물약이에요. 투여 전에 충분히 흔들어줘야 되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약. 그 다음에 뚜껑 안쪽이 위로 가게 놔야 되죠. 오염 예방. 그 다음에 남은 약은 버리는 거죠. 이것도 오염 예방 때문에 그래요.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 반대편으로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약의 물약의 물이 라벨에 흘러가서 라벨의 글이 오염될 수 있어서 그래요. 약 용량이 적을 때는 뭘 사용한다?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요양 대상자에게 물약을 먹일 때 적당한 것은 1. 약의 용량이 적은 양일 때는 바늘을 빼고 주사기로 먹인다. 2.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투약한다. 3.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에 보관한다. 3.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병 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물약이에요, 물약. 약의 용량이 적은 양일 때는 바늘을 빼고 주사기로 먹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의 위가 아니라 뚜껑의 안쪽이 위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투약하는 거 맞습니다. 약을 따른 후가 아니라 전에 약물을 흔들어 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이 붙은 반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만약 이제 양을 확인한다고 하면 뭐예요?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그 양을 맞추는 거예요. 보관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물약을 투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의 위가 위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든다. 2.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3. 약을 따른 후에 약물을 흔들어 섞은 후 보관한다. 4. 병 뚜껑을 씌우기 전에 복용량을 확인한다. 5.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여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의 위가 아니라 안쪽이 위로 가도록, 그 다음에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어서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라벨이 붙은 쪽 반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르는 거고요.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보관은 뭐 굳이 이제 흔들어서 섞고는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섞는 것은 자, 따르기 전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어서 복용량을 맞추는 거예요. 복약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수가 용이하게 우유와 함께 복용하도록 돕는다. 2. 알약은 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번에 복용하도록 돕는다. 3. 가루약은 직접 입에 넣어 복용하게 한다. 4. 물약의 계량컵의 눈금을 눈높이에 맞춘다. 5. 물약은 용량이 적더라도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물약의 계량컵의 눈금을 눈높이에 맞춰서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약덮개 다른 거 없어요. 물이 가장 좋은 겁니다. 물.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에 나누어서 복용하도록 돕는 거고요. 가루약은 숟가락이나 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복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약 용량이 적으면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넣어 먹인다. 2. 캡슐은 벗겨서 가루만 먹인다. 3.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기울여 따른다. 4. 투약 후 약물을 삼켰는지 확인한다. 5. 약병에 든 알약은 손바닥에 덜어 먹인다. 4번이 맞죠? 4번이. 자, 가루약은 어떻게? 숟가락이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캡슐을 굳이 벗겨서 가루만 먹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라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따르고요. 그 다음에 약병에 든 알약은 병 뚜껑으로 덜어서 옮기는 거예요. 덜어서 손바닥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먹여도 되고요. 복약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2. 캡슐은 쪼개서 가루만 먹인다. 3. 가루약은 먼저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물약은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기울여 따른다. 5.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결핵 환자가 시설에 입소했다. 복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캡슐, 정제, 환제 등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게 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손에 직접 준다. 3. 간단한 경구약은 요양보호사 판단 하에 복용하게 한다. 4. 약 흡수가 잘 되도록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5. 약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약이 입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맞는 방법이고요. 캡슐, 정제, 환제 등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할 필요 없습니다. 가루약이 있는데요. 알약은 알약대로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뭐다? 알약도 마찬가지고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직접 주면 뭐다? 오염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알약 같은 경우는 약 뚜껑으로 알약을 덜어서 그 다음에 손에로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항상 뭐다? 안전위생.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판단. 요양보호사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가 아니라 약 흡수가 잘 되도록 물과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물. 가루약 복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우유에 섞어 같이 먹게 한다. 2. 숟가락에 물과 가루약을 녹여서 먹게 한다. 3.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 물에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많이 먹지 않는다. 가루약입니다. 숟가락에
물과 가루약을 녹여서 먹게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물약을 복용하게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고 하더라도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2. 계량컵을 눈높이보다 아래에 두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다. 3. 약을 붓기 전에 약물을 섞어서는 안 된다. 4. 라벨의 반대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라벨이 붙은 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뚜껑을 열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번이죠. 물약이든 가루약이든 알약이든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오염 방지. 그래서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 겁니다. 뚜껑의 안쪽이 위로. 요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량컵은 눈높이에 두고서 정해진 처방된 양만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붓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서 섞어줘야 농도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 라벨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라벨이 위쪽으로. 그리고 라벨을 손으로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이 위로 가야 물약을 따라도 물약이 라벨에 젖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요. 약품 보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 대신에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약, 가루약, 물약, 그 다음에 안약과 귀약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건조한 곳, 서늘한 곳, 그 다음에 그늘진 곳 이렇게 해서 놓고 한번 쭉 보면 그냥 이제 뭐 햇빛이 들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늘진 곳, 그 다음에 건조한 곳은 뭐예요? 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가루약 같은 경우도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하는 거예요. 변질을 막기 위해서. 약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고온에서 보관한다. 2. 가루약은 습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알약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물약은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보관한다. 5. 덜어서 사용 후 남은 시럽제는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한다. 약품 보관하는 장소를 건조하고 그늘진 곳 그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알약은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요. 귀약은 물약이죠. 물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 가루약은 물기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약간 건조한 장소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물약은 그늘진 곳. 그리고 덜어서 사용 후 남은 시럽제는 다시 병에 넣어 보관하면 안 됩니다. 버리는 거예요. 냉장고에 보관 중인 귀약병을 꺼내 귀약 투여 시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처음 몇 방울을 버리고 투여한다. 2. 약물에 생리 식염수를 섞어 투여한다. 3. 전자레인지 1분간 돌린 후 투여한다. 4.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여한다. 5. 약물을 멸균 솜에 묻혀 2도 속에 넣는다. 귀약이기 때문에 물약입니다. 물약은 그늘진 곳에서 보관을 하는 건데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면 냉장고에서 나오면 차겠죠. 그래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약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흔들어서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안연고, 안약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연고는 눈에 연고를 바르는 거고요. 안약은 눈에 물약을 넣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안에서 바깥쪽입니다. 이게 안전위생 때문에 그래요. 자, 닦아주는 것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멸균 솜으로 닦아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거고, 넣는 것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양고는 약을 투여 후에 눈동자를 움직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약은요, 비루관을 살짝 눌러줘요. 비루관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루관을 통해서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안약이. 그래서 비루관 이쪽을 이제 약간 눌러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순서와 방향. 자, 안약과 눈 닦기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귀약은요, 후상방으로. 그래서 귀약은 후상방,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안구에 물약을 점액할 때 넣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안구의 중앙, 2. 상부 결막낭 안쪽 3분의 1 지점, 3. 상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지점, 4. 하부 결막낭 안쪽 3분의 1 지점, 5.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지점. 자, 하부 결막 바깥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물약을. 그리고 바깥쪽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으면 이 하부 결막낭 이쪽이고요. 눈이 있으면 자, 이쪽에 3분의 1 지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을 위해서. 자,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안쪽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약은 투여 후에 비루관을 그래서 눌러주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지 말도록.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사용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연고를 투여한 후 튜브를 일반 화장지로 닦고 뚜껑을 닫아도 된다. 이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3.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버린다. 4.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멸균 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닦아내도 무방하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버리죠. 왜죠? 안전위생. 그리고 멸균 솜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투약 절차는 설명해야 되고요. 자, 일반 화장지로 닦는 게 아니고 멸균솜으로 닦는 겁니다. 멸균솜. 그리고 손으로 닦는 거 안 됩니다. 멸균솜.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 2, 3, 4,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상부 결막낭 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 상부 결막낭 쪽 안쪽에서 자 바깥쪽으로 하부 결막낭 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부 결막낭 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동공 중앙 쪽으로 안연골 투여하는 방법은 3번이죠. 자, 하부 결막낭 쪽 안쪽에서 바깥쪽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 안연골을 넣는 위치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공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 상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 상부 결막낭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4.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 하부 결막낭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4번이죠. 하부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안연고 투여 후 대상자의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를 처리하는 옳은 방법은 1. 요양보호사가 직접 손으로 닦아낸다. 2. 대상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닦아내게 한다. 3. 생리 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4. 눈꺼풀을 깜빡거리면서 눈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5. 요양보호사가 물로 깨끗이 닦아낸다. 자,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입니다. 멸균솜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멸균솜.
안연고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튜브에서 처음 나온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2. 투약한 눈을 비빈다. 3.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는다. 4. 처음 나온 연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5. 튜브 끝을 눈동자에 직접 대고 투여한다. 안연고 투여 방법입니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전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 처음 나온 연고는 어떻게 돼요? 닦아버리는 거예요. 눈동자에 직접 대고 위험하죠? 안 됩니다. 하부 결막낭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대상자의 복약 두께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른다. 2. 안연고는 처음 나오는 것을 손가락에 짜서 발라준다. 3. 안약 물약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중앙 지점에 점액한다. 4. 캡슐약은 소화가 안 되므로 벗겨서 가루만 투여한다. 5. 기약 투여 시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귓구멍을 일직선이 되게 한다. 안연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르는 게 맞죠? 처음 나오는 것은 멸균솜으로 닦아 버리는 거고요. 안약 물약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 점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캡슐약은 캡슐대로 그대로 투여하는 거 맞습니다. 캡슐을 벗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귀약 투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후상방.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사용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연고를 투여한 후 튜브를 일반 화장지로 닦고 뚜껑을 닦아도 된다. 2. 대상자에게 투약 제철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3.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버린다. 4.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닦아내도 무방하다. 중요한 거는 3번이죠.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버린다. 이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아. 이게 멸균솜이 나오는 겁니다. 멸균솜. 그 다음에 투약제철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는 거고요.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 식염수로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자, 안연고. 자, 그리고 안약일 때는 멸균솜을 사용하는 겁니다. 의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치는 변형 방지를 위해 물에 담가둡니다. 의치를 뺄 때는 위부터 빼는 겁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보관 용액으로 옳은 것은 1. 물, 2. 알코올, 3. 식초, 4. 탄산소다, 5. 오일. 물입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보관 용액으로 옳은 것은 물입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가두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의치의 소독, 2. 의치의 미백, 3. 의치의 변형 방지, 4. 의치의 치석 제거, 5. 의치의 냄새 제거. 의치의 변형 방지입니다. 의치의 변형 방지. 의치 손질하기에서 먼저 빼는 것은 1. 위쪽 의치, 2. 아래쪽 의치, 3. 깨끗한 쪽 의치, 4. 더러운 쪽 의치, 5. 순서는 관계가 없다. 위쪽 의치부터 빼는 거예요. 의치를 뺄 때는. 의치를 닦을 때 사용하는 물과 의치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은 1. 의치세정제, 뜨거운 물, 2. 찬물, 의치세정제, 3. 찬물, 뜨거운 물, 4. 뜨거운 물, 찬물, 5.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의치를 닦을 때 사용하는 물은요, 찬물이고요. 의치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물은 의치세정제입니다. 의치세정제도 물이에요.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뺀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5. 치약 묻힌 칫솔로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세심히 닦는다.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을 옳은 것은 치약 묻힌 칫솔로 인상면과 의치판까지 세심히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치는 약간 물기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넣을 때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딱딱 달라붙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의치를 뺄 때는 윗니부터 먼저 뺍니다. 잘 때는 의치를 빼고 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차가운 물에 보관한 거예요. 요양 대상자의 의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를 뺄 때는 윗니를 먼저 뺀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를 물에 담가두면 변형이 심해진다. 5.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의치를 뺄 때는 윗니를 먼저 빼는 거고요. 의치는 차가운 물에 담가두는 거고요. 잘 때는 의치를 빼는 거고 의치는 물에 담가두면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는 끓는 물에 5분간 소독한다. 3. 의치는 찬물에 담가 거즈로 닦는다. 4. 의치는 소금물에 담가 칫솔로 닦는다. 5. 의치를 뺄 때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뺀다. 의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하는 겁니다.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찬물에 담가둔다. 3. 잘 때도 의치를 끼고 자도록 한다. 4. 의치는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로 착용한다. 5.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낀다. 의치는 흐르는 물에 칫솔로 닦고 찬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치는 소독에 의치 세정제나 차가운 물이 있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그 다음에 잘 때는 의치를 빼고 자는 거고요. 의치는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로 착용하고요. 의치를 낄 때 뺄 때 다 윗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윗니부터. 의치 손질하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소독을 위해 의치 세정제나 뜨거운 물에 보관한다. 2. 틀니는 과사나 수소수에 소독해서 보관한다. 3. 잠자리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4. 칫솔로 의치를 좌우로 닦는다. 5. 의치를 낄 때는 아랫니를 먼저 낀다. 옳은 것은 3번이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고요. 틀니는 차가운 물에 소독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은 찬물 또는 의치 세정제 상관없습니다. 좌우로 닦는 것은 아니고요. 의치는. 그 다음에 의치를 낄 때는 윗니, 그리고 뺄 때도 윗니.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음식을 투명한 유리그릇에 유리 제품에 담아준다. 2.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한다. 3.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4. 한시적으로 금식을 시킨다. 5. 사탕이나 팝콘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의치가 틀립니다. 그럼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보호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원인을 그러면 틀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유리 제품을 담아가지는 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리 제품 깨질 수 있어서. 그래서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이용기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다. 이거는요, 입맛이 없는 경우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 중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금식을 시킨다. 이거는 위험일 때, 위에 염증이 있을 때 한시적, 그러니까 하루 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탕이나 팝콘은요, 식물성이 아니죠. 동물성 간식이죠.
그래서 간식도 식물성,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귀약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약은요. 후상방만 기억하면 됩니다. 후상방.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 이계를 앞방향으로 잡아당긴다. 2. 약병을 찬물에 담근다. 3.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아래쪽으로 한다. 4.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한다. 5. 귀약을 투여할 때 면봉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위쪽으로 한다. 후상방. 냉장고에 보관 중인 귀약병을 꺼내 귀약 투여 시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처음 몇 방울을 버리고 투여한다. 2. 약물에 생리식염수를 섞어 투여한다. 3.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린 후 투여한다. 4.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여한다. 5. 약물을 멸균 솜에 묻혀 이도 속에 넣는다. 귀약도 물약입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 거고요.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면 차겠죠. 그래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처음에 나오는 걸 버리는 것은 뭐죠? 안연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이도 속에, 귀 속에 넣는 거, 이거 의료행위라서 안 됩니다. 귀약을 투여할 때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하려면 이계를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야 하는가? 1. 전상방, 2. 전중방, 3. 전하방, 4. 후상방, 5. 후하방. 후상방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후상방 하는 이유가 뭐다?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한다. 2. 따뜻한 손으로 약병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아래쪽으로 한다. 4. 귀약 투입구를 외이도 깊숙이 넣고 점적한다. 5. 고막 근처에 정확한 방울 수에 약물을 점적한다. 귀약 투여예요. 옳은 방법. 후상방이죠. 후상방. 냉장고에 있던 귀약을 점약할 때 투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계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2. 치료할 길을 아래쪽으로 한다. 3. 점액하기 전에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는다. 4. 귀약 점액 시 귀약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5. 귀약 점적 전에 약병을 차갑게 한다. 이계를 후상방이죠.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오른쪽 편마비인 대상자에게 귀약을 넣을 때 올바른 방법은 1. 오른쪽 귀를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넣는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이 투약하기 쉽도록 한다. 3. 솜을 귀에 꽂아 놓는다. 4. 귀 입구를 강하게 눌러줘 귀약이 잘 들어가도록 한다. 5. 왼쪽 귀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약이니까 후상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편마비예요. 근데 어느 쪽이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귀를 위로 후상방으로 올린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만든 문제예요.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왼쪽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3.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4.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귀 입구를 문질러 준다. 5. 솜을 귀에 끼워 놓는다. 1번이죠. 후상방만 기억하면 됩니다. 왼쪽에 염증이니까 왼쪽 귀에. 왼쪽 귀를 그래서 위쪽, 후상방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거죠. 솜을 끼는 거 의료행위입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 입구로 문지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의료행위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이런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안 돼요. 후하방이 아니죠. 후상방.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한다. 2. 따뜻한 손으로 약병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3. 대상자가 치료할 귀를 아래쪽으로 한다. 4. 귀약 투입구를 외이도 깊숙이 넣고 점적한다. 5. 고막 근처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투약하는 겁니다. 후 상방. 약 복용과 건강식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은요,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약 복용은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해야 됩니다. 왜죠? 의료행위라서 그래요. 대신 약의 효과는 뭐다?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기능을 높이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도요, 효능이요, 향진, 그러니까 신체 기능을 항진 또는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의약품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 보조식품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기능을. 알로에도 어찌 보면 이제 몸의 기능을 순환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뭐 어찌 보면 향상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하나죠. 그리고 뭐뭐뭐뭐 산, 뭐뭐뭐뭐 산, 산은 좋은 거죠. 산은 좋은 거죠. 지방은 안 좋지만 지방 산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간말이 논리산 이런 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방 산이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기능 향상. 그리고 간말이 뭐뭐 몰라도 뭐뭐 산 기능 향상이에요. 인삼, 홍삼 당연히 우리가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이것만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상승이죠. 상승이죠. 자 오메가 지방산 이것도 상승이죠. 그 다음에 산 상승이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예요? 감소죠. 유일하게 프로바이오틱스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혈당하고요. 칼륨 결핍이에요. 이거는 기능 향상하고 떨어뜨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부작용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줍시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저혈당이 생겼어요. 저혈당은 뭐죠? 저혈당은 당뇨하고 상관이 있어요. 당뇨. 그죠? 저혈당은 당뇨하고 당뇨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때 그때 저혈당이 일시적으로 팍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고혈압, 저혈당,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거는요. 프로가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혈당.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알로에는 이뇨제가 소변에 잘 나오도록 하는 그 의약품인데 알로에하고 같이 먹으면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소변과 같이. 그래서 칼륨 결핍이 생겨요. 칼륨. 요거는 외세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는 것은 1.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 감소 2.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 과잉 3. 간말의 논레산 항혈전제 약효 감소 4. 알로에 이뇨제 칼륨 과잉 5.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 과잉 부작용으로 맞는 거예요. 이거죠. 산은 향상이죠. 향상. 그래서 향상. 이거는 산. 인삼은 당연히 향상. 알로에 이뇨제 했는데 칼륨이 결핍되는 거죠. 과잉이 아니라 이거는 결핍되는 거. 칼륨 결핍. 이뇨제 칼륨 결핍. 외워야 됩니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부작용.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과잉, 이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약 약효과잉,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과잉, 4.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5.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과잉. 2번이 틀린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 약해서 저혈당. 프로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혈당, 그렇게 저가 낮을 저자란 뜻이에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로에 이뇨제 부작용으로 무엇일까요? 1. 약효과잉, 2. 칼륨 결핍, 3. 약효 감소, 4. 저혈당, 5. 혈압 상승. 칼륨 결핍이죠? 칼륨 결핍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과잉,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과잉,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과잉,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과잉.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과잉,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알로에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효과잉이 아니라 약효를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이뇨제인데 전혀 상관없이 칼륨 결핍,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자, 혈압약 이렇게 먹었는데 뭐가 나와요? 부작용으로 저혈당.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약효 떨어뜨리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이 두 가지 기억을 그냥 아예 해버리세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는 거예요.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 감소,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약효 과잉,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 감소, 알로에 이뇨제 칼륨 과잉,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 과잉. 맞는 것은 5번이죠. 지방산이니까 이것은 약효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약효를 떨어뜨리는 것은 뭐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알로에. 인삼은 우리가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니까 기능 향상. 자, 그리고 산은 감마리놀레산, 오메가3 지방산, 산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약효 과잉이 아니라 약효 감소죠. 그리고 알로에 이뇨제는 칼륨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알로에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인삼, 항혈소판제, 약효과잉,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약, 고혈당, 감마리놀레산, 항혈전제, 약효과잉,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오메가3 지방산, 혈액 응고 억제제, 약효과잉.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고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저혈당이 생기죠. 저혈당은 당뇨병에서 고혈당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당을 제대로 밥을 먹지 않거나 뭔가 치료를 잘못했을 때 협백증으로 저혈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약인데 전혀 혈압하고 상관없는 저혈당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로에 이뇨제하고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뭐가 나오죠? 1번 약효 과잉, 칼륨 결핍, 3 약효 감소, 4 저혈당, 5 혈압 상승. 알로에하고 이뇨제하고 같이 먹으면 칼륨 결핍이 발생하죠. 칼륨 결핍. 이건 반드시 암기해서 이해하세요. 알로에는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결핍.
칼륨 결핍. 그런데 이뇨하고 전혀 상관없이 칼륨이 결핍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와 마찬가지로 자, 프로바이오틱스 하고 같이 복용하는데 고혈압약. 근데 전혀 혈압하고 상관없이 저혈당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외주라고 그랬어요. 저혈당, 프로바이오틱스, 고혈압약하고 같이 복용했는데 저혈당이 발생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세요. 알로에, 이뇨제, 칼륨 결핍. 여러분들 합격하세요.